인터넷의 사전에서 르네상스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문예 부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원을 따지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르 하면 다시라는 뜻이고 네상스 하면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부흥. 우리가 문예 부흥할 때 이 부자는 한자로 보면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흥해진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 르네상스라는 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쓴 말이 아니라 후대의 학자 누군가가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의 르네상스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을 뿐이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후세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과 시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구미에 맞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재단하고 의미를 부여하죠. 한 13세기부터 16세기의 서양,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후대의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연극과 관련해서는 르네상스 시대 때 중요한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인데요. 여기에 독일은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하면 독일은 후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문화사에서 뭔가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야 눈에 띄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할 내용들이 참 많죠. 우리 슬라이드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신중심의 중세적 사고방식에서 인간 중심의 현세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한 그들의 사고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였다. 일단 여기까지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밖에도 이 시기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이 이루어졌으며 미술에서 원근법이 개발됨으로써 위대한 그림, 조각작품들이 탄생되었다. 오페라라는 장르가 처음 탄생하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두꺼운 글씨로 원근법이 강조되고 있죠. 네, 르네상스 시대 때에는 미술에서 원근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입체적이 되고 연극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입체적인 그림들이 무대 위에 그려짐으로써 연극의 장면들이 입체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더욱 사실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페라라는 형식이 탄생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때입니다. 르네상스는 고전, 그리스와 로마 고전의 재발견이지요. 이탈리아에서 학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재현해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오페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은 코러스와 배우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자기들이 재현해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페라였던 것이죠. 슬라이드의 그 다음 내용 읽어보도록 합시다. 연극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극장인 프로시니엄이 탄생된 시대이며 원근법을 이용한 무대 미술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으며 많은 무대 장치들이 개발되었고 코메디아 델라르테라고 하는 위대한 장인 배우들의 공연 형식이 전 계층의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내용을 다시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극장이라고 생각할 때의 모습은 연극 극장의 경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사진틀 같은 형태가 건축의 구조가 앞에 우리 눈앞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시니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원근법을 이용해서 무대 미술이 보다 더 실감나고 화려해졌고 무대의 기계장치들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 아래
지하실에서 도르래를 돌리면 또 무대 천장, 지붕 밑에서 도르래를 돌리면 무대 위에서 자동적으로 세트가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의 발전이 연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양 연극의 경우 기계장치의 사용은 역사가 꽤 길죠.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말했던 것이 메카네라는 기중기였습니다. 이제부터 고메디아 델라르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메디아 델라르테는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씁니다. 코메디아는 연극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문화권에서 코메디아는 연극이라는 뜻입니다. 코미디, 희극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르테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아트,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아트는 꼭 예술로 번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요. The Art of War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전쟁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트라는 말을 꼭 예술로만 번역하면 상당히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말을 번역하면 기술의 연극쯤이 됩니다. 기술이 좋은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했던 연극의 형태인데요. 즉흥 희극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에 나오듯이요. 그래서 대본 없이 스타 캐릭터스, 진부한 인물들, 전형적인 인물들을 배우들이 연기했습니다. 유형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본이 없어도 쉽게 연기할 수가 있었죠. 우리의 예를 들면 그렇죠. 방자, 말뚝이, 향단이 이러면 이런 인물들이 오늘 연극에 등장한다 그러면 그 인물들의 성격이 어떻겠다라는 것, 그 인물들이 무대 위에 나오면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짐작이 되지요. 이렇게 뻔한 유형적인 인물들을 아주 재주 좋은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체 활동이 많음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몸 연기, 몸 개그를 많이 했다라는 뜻이고요. 뛰어난 장인 배우들의 연기력이 돋보였던 형식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보시죠. 플롯, 이야기, 줄거리의 구성과 인물의 등장, 큐, 프랍은 소품이라는 뜻입니다. 소품 등을 적은 쪽지를 무대 뒤 벽에 붙여서 배우들이 이를 보고 즉흥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은 주어진 대사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의 흐름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사와 연기를 즉석에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한 1000여 편에 이른다고 하죠. 그리고 스타 캐릭터스, 진부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나오는 스타 캐릭터스, 뻔한 인물들, 유형적인 인물들, 고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 인물들의 모습을 딱 보면 저 인물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적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탈리아어로는 아를레키노, 영어로는 할리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유럽 전역에 퍼졌고 서양 문화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 여러 개의 다른 언어로 불립니다. 아를레키노라는 인물이 영어권에 가면 할리퀸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할리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 할리퀸이라는 말이 바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이 인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죠.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불그락 푸르락한 천들의 무늬 모양으로 기워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있죠. 이 의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대중문화 속에서 광대가 저런 식의 옷을 입고 나오면 저것은 할리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할리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죠. 이것은 작대기 2개가 붙여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때리면 찰싹찰싹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때리고 맞는 행위가 강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찰싹찰싹 하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슬랩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기억나는 용어가 있죠? 슬랩스틱 코미디라는 말이 여러분들 기억날 것입니다. 때리고 맞고 자빠지고 하는 그러한 식의 육체적 행동이 있는 코미디를 또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할리퀸은 이런 식의 의상과 가면 모자를 쓰고 무대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어로는 판탈로네, 영어로는 펜털론이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주로 늙은 아버지죠. 늙어서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구두쇠인 아버지, 젊은이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 이런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몸에 쫙 붙는 바지를 입고 있죠. 이렇게 판타롱을 입었다고 해서 판탈로네, 펜털론이라고 불립니다. 이 인물도 우리가 암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토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닥터입니다. 의사, 박사가 되는데요. 이런 식의 박사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라틴어 문자를 즐겨 쓰고 그런데 그 라틴어 문자라는 것은 상황에 맞지도 않고 의미도 맞지 않은 엉터리이기가 쉽고 이러한 식의 현학자이며 엉터리 학자, 엉터리 의사로서 나오는 것이 도토레입니다. 이러한 인물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데에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같은 데도 의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럽의 대중문화 드라마적 형태의 이러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카피타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군인이죠. 허풍선이 군인, 용감한 척하지만 사실은 겁쟁이인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물들도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스카라무슈나 이탈리아어로 하면 스카라무치아, 또 풀치넬라, 브리겔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스카라무슈라는 이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학작품이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할리퀸의 파트너 혹은 애인으로서 콜롬비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아를레키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유럽 전역의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개의 다른 이름으로 유사한 인물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페드롤리노 혹은 피에로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에로가 바로 이렇게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나모라띠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나모라따, 남자는 이나모라또 라고 불리는데요. 이 둘을 다 합치니까 복수형으로 이나모라띠가 됩니다. 아모르라는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 둘은 사랑에 빠진 연인이 됩니다. 이 둘은 도련님과 아씨쯤 되는 것이지요. 이도령과 춘향이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드라마의 형태 대중문화 속에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풀치넬라가 영국으로 가면 펀치 앤 주디 쇼라는 어린이용 인형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공연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어떠한 식으로 공연되었는지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더 골든 코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황금마차인데요. 이 영화는 아직 독립하기 전에 식민지였던 미국에 유럽의 코메디아 델라르테 극단이 와서 공연하는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영화의 관련 장면 잠시 보시면서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이해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Noble sirs and gentle ladies. Ramen spirits, quarter reale. Don Antonio's world-famous troupe, jesters to the crown heads of all Europe, greet you. We are proud to introduce the ancient traditions of the Commedia dell'arte to your charming country. I, Don Antonio, salute you in the garb of the master of our ceremonies and present to you our characters. First, Pantalone,
The old merchant, as much a part of Venice, queen of the seas, as San Marco. Pantalone. Where are the pretty ladies? She's older than you are. Dr. Balordo, She's older than master of the classics, a fountain of empty words. Capi Spavento. A military site upon a quiet street, last to the fight and first to retreat. Fathered by Vesuvius, he's erupted in many countries. To the French, he's Polichinelle. The English watered him down. Poor Paul. Our lovers. Lorindo, slightly ridiculous, like all sentimental cavalier. Isabel, tender, yet perfidious, like all women. Harlequin, spirit of theater. Our incarnation of Mercury, patron of thieves and go-betweens. In his looking glass, what he finds is Columbine. Ramen spirits, quarter reale. Ramen spirits. There's a Dutch. I'd like to get through that mirror. Music! Music! 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대략 이런 식으로 공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몇백 년 동안 유럽 전역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리에르의 희곡이나 모차르트의 오페라 같은 데서도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강한 영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들 말고도 아주 많은 작가와 작품들이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프로시니어 마치의 탄생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했죠.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연극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고대 로마 극장의 구조를 그대로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극장들이 야외에 있는 노천 극장이었죠. 이러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극장 건축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비트루비우스라는 로마 시대의 건축가가 쓴 데 아르키텍투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읽혀지고 그 책 안의 내용을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아예 로마 시대 극장의 구조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로마 극장의 스케네를 왕궁 안으로 가져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러한 형태가 발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시니어 마치의 형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프로시니어 마치라는 것은 이 사진에 보이듯이 오늘날의 극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건축 구조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을 또 봐주십시오. 무대막이 있고 그 무대막 위로 걸쳐져 있는
건축 구조가 마치 아치 모양이라고 해서 프로시니엄 아치라고 부릅니다. 네, 또 다른 프로시니엄 아치의 사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프로시니엄 아치가 형성되는 데는 관객의 시야를 가리겠다라는 의도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동안 극장에서 각종 기계장치들이 발달하면서 하늘로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 위로 배가 떠다니는 모습 등 매우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장면들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장치들의 사용이 수반되었는데요. 그러한 기계장치들을 관객의 시야로부터 가리기 위해서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리기 위한 방식으로 극장의 구조가 점차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프로시니엄 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시니엄 아치 바깥으로 기계장치들은 다 가려지게 되고 무대 안에서는 실감나는 환상만, 환영만, 일루전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시니엄 아치는 결국 영화에서의 프레임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프레임도 결국 관객의 시야를 제한하면서 예술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극에서의 프로시니엄 아치와 영화에서의 프레임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프로시니엄 아치 안에 사물들을 잘 배치하는 것, 또 영화에서의 프레임 안에 사물들을 잘 배치하는 것을 미장센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장센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원래는 연극에서 비롯된 용어인데 영화에서 빌려가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세기가 되면 무대 및 지하실이나 천장 밑에 도르래 같은 것을 달고 밧줄을 연결해서 이 도르래를 돌리면 무대 양쪽으로 동시에 세트가 전환되는 방식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작동되는 실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웨덴의 드로트닝홈 궁전에 있는 극장 안에는 18세기에 설치된 이러한 기계장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